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호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텔은 우리 시험에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니까 정확한 학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호텔의 이제 종류, 시티 호텔과,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리조트 호텔을 구분을 하셔서 그 종류하고 특성을 정확히 학습을 해 두시고요. 그 기능적인 측면, 객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은 호텔의 일반적으로 분류적인 측면을 많이 출제되고 있으니까 그 특성을 정확히 학습해 두시고, 그리고 그 면적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시티 호텔에 대해서 먼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도시에 있는 이 시티 호텔, 시티 호텔적인 측면은 보통 종류는 일반적으로 네 가지가 있죠. 커미셜 호텔과 레지던스, 아파트먼트 호텔하고 그다음에 터미널 호텔, 이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자, 이 시티 호텔에서 대지 선정 조건은 당연히 시티는 도심이니까 보통 이 교통에 편리해야 되겠죠. 너무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반면에 리조트 호텔은 교통의 편리성 관계가 없죠. 그래서 이 시티 호텔은 교통이 편리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환경이 양호하고 쾌적한 것에 이제 적합하겠죠. 그리고 보통 이 주차 설비를 충분히 우리가 갖춰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특급 호텔 이런 거 이제 별 몇 급이 이렇게 받기 위해서는 이 주차 확보가 영향이 있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주차장을 부가적으로 더 설치하고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근처 호텔과 경영상 경쟁이나 제휴를 고려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대표적인 예서 복토는 이제 짧게 하면서 최근 시티 호텔들은 거의 다 위로 고층화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시티 호텔은 굉장히 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초고층화 형태도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롯데 호텔 이런 것도 굉장히 고층화되고 있죠. 100층 넘게 이렇게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그 개념상 알아두면서 이제 종류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 학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커미셜 호텔, 그래서 첫째 이 시티 호텔의 종류에는 네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커미셜 호텔. 자, 이 커미셜 호텔은 일반적으로 이 상업 호텔이라고 보시면 되죠. 커미셜 호텔은 상업 호텔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이 커미셜 호텔의 경우는 일반 여행장이 비즈니스의 일반 여행자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죠. 일반 여행자용으로 우리가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이 이 커미셜 호텔로서, 자, 일반적으로 이 도심지에 보통 위치해 있죠. 이 커미셜 호텔이 보통 이 도심지에 보통 위치해 있습니다. 상업지역에 보통 이 도심지에 위치한 것이 이 커미셜 호텔이고,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 연면적이란 이 숙박부 면적이 가장 큰 것이 바로 얘죠. 이 숙박부 면적이, 연면적에서 이 숙박부 면적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숙박부 면적은 연면적에 대한 이 숙박부 면적은 일반적으로 이 커미셜 호텔의 경우는 대략 연면적에 대해서입니다. 연면적에 대해서 이 숙박부 면적이 얼마인가? 숙박부 면적은 대략 연면적에 대해 이 커미셜 호텔의 경우는 대략 51에서 대략 60% 정도를 차지합니다. 숙박부 면적이, 이 숙박부 면적이 대략 51%에서 60% 정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커미셜 호텔이 가장 이 숙박부 면적이 크죠. 그래서 이 커미셜 호텔이 가장 크고요. 숙박부 면적이. 그 다음에 우리가 들 수 있는 것이 이번에 나오는 레지던셜 호텔이 두 번째로 되겠죠. 얘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레지던셜 호텔이 요것이 두 번째 겁니다. 그래서 레지던셜 호텔은 대략
일반적으로, 요 사이에 이제 저거 리조트 호텔을 넣으면, 리조트 호텔을 넣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리조트 호텔을 넣어서 설명드릴게요. 자, 시티 호텔만 하지 말고, 일반 리조트 호텔까지 하면, 리조트 호텔이 다음으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 리조트 호텔 나올 겁니다. 리조트 호텔이, 자, 그러면 커미션 호텔은, 51에서 60%가 되고요. 자, 이 리조트 호텔이 대략 요 정도 됩니다. 43에서 56% 정도, 자, 이 숙박부 면적이 됩니다. 리조트 호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레지던스, 그래서 레지던스 호텔이, 그 다음 정도로 됩니다. 그래서 이 레지던스 호텔이 대략 한 30에서 한 41% 정도, 30에서 41% 정도 됩니다. 30에서 약 41% 정도 숙박부 면적이. 그래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측면상 아파트먼트 호텔이 한 대략 25에서 34% 정도 됩니다. 아파트먼트 호텔 여기 한 25에서 한 34%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요 뭐 순서 한번 기억하시고, 숙박부 면적은 가장 높은 것이 커미셜 호텔이 가장 높다는 측면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뭐 호텔의 수익을 증가시키는 방법, 당연히 자, 수익 증가는 이 숙박하면서 잠을 자면 돈 내야 되니까 숙박부 면적이 커지면 수익성은 증가되겠죠. 그리고 그리고 요식부 면적은 감소시켜 주시고, 그러면 시설비 절약하고 서비스 면적 감소시켜 주면 되죠. 서비스는 서비스하는 제공이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제 커지면, 숙박부 면적이 커지면 수익성은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수익적인 측면은 이런 커미셜 호텔적인 측면, 이런 것들이 수익성은 좋다는 거예요. 숙박부 면적이 커지면 수익성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레지던시 호텔이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데, 레지던시 호텔에 대해서, 이 레지던시 호텔은 일반적으로 여기 보시면 상업상 성격을 띠는 여행자나 관광객을 단기 체류자 하죠. 이걸 보통 일반 단기 체류 여행자죠. 이 상업상 나오면, 그래서 약간 레지던시 호텔이 고급 호텔이죠. 고급 호텔이 레지던시 호텔이고, 그래서 요거는 일반적인 상업상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바로, 자, 이 레지던시 호텔 상업상 성격 때문에 상업적으로.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보통 이 단기 체제, 여행자나 관광객이 이제 단기 체제, 여행자나 이런 관광객, 그래서 관광객의 이 단기 체제, 뭐 단기 체류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관광객 등의 이 장기로 있는 건 아니라, 단기 체제입니다. 그래서, 이 체류자를 기준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바로 레지던스 호텔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커미셜 호텔보다 규모는 작고 설비가 이제 고급화되는 것하고 보면 돼. 레지던스는 설비가 이제 고급화되는 거야. 설비가 이제 고급화되는 것이 이 레지던스 호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규모는 일반적으로 전체적인 호텔 규모는 이 커미셜이 크죠. 시티 호텔은 얘가 크지만 규모는 얘가 좀 줍니다. 전체적인 규모는 얘가 적어지지만 호텔 큰 규모는 근데 약간 고급화 시켜놓은 것이 레지던시 호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 도심에 있는 것은 얘고요. 얘는 도심보다는 약간 한적한 곳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도심을 피해야 되죠. 도심은 피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요거는 도심에 위치하고요. 요건 도심. 그래서 요거는 고급화를 하기 때문에 규모는 작게 하지만 고급화하기 때문에 약간
이 환경을 좋게 해주는 데가 레지던스 호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아파트먼트 호텔. 자, 이 아파트먼트 호텔에 대해서 이 아파트먼트 호텔은 일반적으로 이거는 아까 했던 레지던스 호텔은 단기 체류자고요. 그 반면에 아파트먼트 호텔은 이거는 장기죠. 이 장기 체류자입니다. 장기 체류자를 포인트로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시고, 그래서 호텔에서 이거는 이제 뭐 부엌이나 이런 것도 갖추겠죠. 욕실 셀프 서비스 시설 갖춘 것이 바로 아파트먼트 호텔이라는 평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장기 체류자가 포인트고요. 자, 그래서 얘는 레지던스 호텔이 단기 체류자 여행자를 기준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부엌을 갖춘다는 거, 부엌을 갖춘다는 거. 자, 그 점 우리가 알아두도록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터미널 호텔. 네 번째로 이 터미널. 자, 이 터미널 호텔은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철도 주변이라든지 푸드나 공항 같은데 이런 데 있는 호텔이 자, 이 터미널 호텔이죠. 그래서 이 터미널 호텔은 교통기관에 보통 발착지점에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터미널 호텔 경우는 부산역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시면 이런 호텔이 있을 겁니다. 부산역 딱 내리면 좌측으로 보면 이런 호텔들이 많죠. 그런 발착지점에 있는 것이 교통기관 발착지점, 공항이나 이런 부분에 있는 것이 터미널 호텔이죠. 그래서 이 터미널 호텔의 종류는 그래서 보통 철도역에 있는 호텔이 있고, 그 다음에 푸드, 그리고 공항이죠. 공항 호텔 이런 종류가 있을 겁니다. 공항 주변 이런 호텔이 바로 터미널 호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분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리조트 호텔이 보시면, 그래서 이제 이 시티 호텔하고 그래서 이제 일단 시티 호텔의 종류는 몇 가지는 자, 네 가지입니다. 커미셜 호텔, 레지던스 호텔과 그 다음에 아파트먼트 호텔과 터미널 호텔이 시티 도시와 관련된 호텔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에 상반된 개념이 바로 리조트 호텔이죠. 리조트 호텔인데 얘는 도심에 있고 얘는 도시 없는 거죠. 그래서 관광객이나 휴양객들 위주로 하니까 일반적으로 이 리조트 호텔은 그래서 일반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좋은 환경 부분에다가 설치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조트 호텔은 그래서 그 개요적인 측면 해놨습니다. 피서나 피안을 위주한 숙박시설로서 관광객이나 휴양객이 많이 이용하는 호텔이 바로 이거죠. 그래서 이 리조트는 관광지에 보통 된다고 보면 되죠. 관광지. 이거는 도시에 있는데 도시에 있는 반면에 얘는 관광지에 건설되는 게 리조트 호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 바다, 우리가 좋은 위치. 그래서 이제 진짜 이렇게 꼭 살고 싶은 데 있죠. 살고 싶은데 우리가 집지락 하면 잘 안 지으십니다. 이제 호텔이 위치 다 하고 있죠. 제주도 가도 전망 좋은 데는 호텔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이 바로 리조트 호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보통 우리가 이제 보통 알아두실 이 리조트 호텔은 얘하고 차이. 시티 호텔은 저것이 발코니가 없잖아요. 발코니가 설계가 잘 안 되는데, 이 리조트 호텔은 여러분들이 많이 가보시면 이 발코니가 설계되죠. 그래서 이거는 리조트 호텔의 특징이 관광지에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이런 복도가 크죠. 복도가 얘들은 복도가 적은데 이 복도가 크면서 저거죠. 이 발코니가 설치되죠. 발코니가 이제 설계되는 게 여러분들 보통 베란다라고 하는데 베란다는 우리 건축인이 쓰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발코니, 그래서 이 발코니가 설계되는 게 리조트 호텔이다. 그 측면을 자 시티 호텔하고 비교해서 알아두시면 된다. 그래서 보통 그래서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얘는 자동차 교통이 접근이 양호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 되겠죠. 그래서 주의해 주시면 된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대지 선정 조건을 보시면 대지 선정 조건. 대지 선정에서 보시면 리조트 호텔의 대지 선정 조건에서 보시면 이거는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주의하실 거. 만약에 이 자동차 교통이 자동차와 같은 이 교통 접근이 양호하다. 이 자동차 교통 접근이 양호해야 되는 것은 시티 호텔이죠. 시티 호텔의 특징이고요. 이건 시티 호텔이고, 리조트 호텔은 대지 선정 조건에 이거는 연관이 없다는 거예요. 대지 선정에 교통의 접근성이 양호해야 된다. 이러면 그 문장은 틀린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리조트 호텔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칼을 몰고 가기 때문에 그 대부분이 그래서 이 대지 선정 조건에서 그래서 일반 수질 수량 풍부하고 그다음에 자연재해 위험이 없고 계절풍 대비 있고 그다음에 식료품이나 인내리 구입이 쉽고 그다음에 조망이 좋아야 되죠. 조망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데다가 리조트 호텔을 세울 수는 없죠. 그리고 관광지 전경을 충분히 관람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좋은 호텔일수록 좋은 조망과 그 관광지를 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종류는 이거는 꼭 종류는 암기하실 필요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시티 호텔을 암기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 리조트 호텔까지 암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리조트 호텔은 개요적인 측면과 대지 선정 조건에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티 호텔하고 비교하시면 되니까 종류적인 측면은 해변 호텔, 산정 호텔 이런 거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그러면 이 시티 호텔의 이 네 가지 커미셜 호텔, 레지던스 그리고 아파트먼트, 터미널 호텔을 구분해 주시면서 리조트 호텔과 비교해서 우리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타 호텔에 대해서 해놨죠. 그래서 이제 기타 호텔에서는 이 모텔이 나오는데, 자, 이 모텔 개념, 자동차 여행을 위해서 우리는 근데 무조건 다 모텔이라고 다 지었습니다. 여간을 다 모텔이라 다 지었는데, 그래서 이 모텔은 외국에서 보통 우리는 자동차 여행자들이 아니고 자동차 끌고 가서 연인 관계가 많겠죠. 연인 관계 들어가서, 이따가, 나가는 그런 형태가 많은데, 자동차는 끌고 가긴 끌고 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자동차죠. 미국과 같은 데는 굉장히 강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동하다 보니까 무조건 차고 가야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출발한 건데, 우리나라의 개념하고는 약간 틀린데, 그래서 이 자동차 여행자, 자동차 칼을 몰고 다니는 여행자의 여행자를 위한 이 사람들을 위한 여행자를 위한 숙박시설이 바로 모텔이죠. 그러면 주차를 하고 휴식했다 가도록 이런 형태가 모텔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보통 모텔이 다른 용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자, 그리고 자동차 도로 및 도시 경구에 얘는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이 모텔 개념은 이 도시 경구에 많이 위치하죠. 도심에 위치하는 거예요. 원래 도시 근교, 이 근교에 위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스 호스텔, 유스 호스텔. 근데 보통 유스 호스텔은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건축법에서 용도 분류상 분류할 때 숙박시설에 얘는 안 들어가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모텔이나 이런 호텔들 이런 것은 숙박시설에 들어가는데 유스 호스텔은 일반 숙박시설에는 보통 포함을 안 시키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유스 호텔은 청소년 국제 활동을 위한 장소가 이제 유스 호텔인데 보통 한 방에 많이 때려 넣죠. 그래서 보통 한실에 한 15명에서 한 20명 정도 때려 나가죠.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한번 유스 호텔 가봤는데 그래서 보통 한 방에 몇 명씩 들어가서
옛날에 보면 학생들끼리 뭐 하죠? 교육 가거나 보이스카우트 이런 거 하게 되면 유스 호텔 이런 가서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 유스 호텔 가서 저는 한번 가가지고 학습하고 그다음부터는 안 가는데, 맨날 비가 와가 밖에서 활동을 못하고 안에서만 자합 입학만 계속 해가지고 싫어하는데. 자, 그래서 이 유스 호텔은, 그래서 보통 청소년 국제 활동을 위한 장소로 많이 쓰인 게 유스 호텔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보이스카우트 이런 게 활동회로 가면 거의 여기 많이 잤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평면계획적인 측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면계획. 자, 이 평면계획에서는 이제 호텔을 이제 나누면 기본적으로 이거죠. 관리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공용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숙박 부분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설비 부분,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크게 나누게 될 겁니다. 그러면, 자, 이 관리 부분은 보통, 관리 부분상 측정하실 거는, 호텔에, 거기 나왔죠? 유기체, 자, 생리작용이 되는 곳, 해가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주의하실 거는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접근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 부분상은, 그래서 위치가, 여러분들 관리 부분과 공용 부분, 숙박 부분, 설비 부분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일단 구분 좀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특히 포인트가 되는 것을 우리가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관리 부분에서 포인트는 여러분들 프론트 오피스하고 클로크룸이나 이런 지배인실 있죠? 이런 것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용 부분이 가장 많죠? 현관, 홀, 로비 이런 것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서는 정리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숙박 부분이죠? 숙박 부분은 우리가 객실은 기본이고, 보이실이나 메이트실, 그래서 특히 리넨실하고 트렁크룸 있죠? 요거 포인트 잡아두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숙박 부분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설비 부분은 보일러실, 기계실 이런 건 기본적으로 아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주의할 것은 여러분들이 저겁니다. 정확히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는 자, 요걸 실효 상호 관리 부분이야, 숙박 부분이야, 공용 부분이 이렇게 이제 다룰 걸 대비해서는 내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공부 학습을 하려고 하면 숙박 부분을 하셔야 되겠죠? 공용 부분은 기본적으로 아는 거니까. 그래서, 너무 많죠? 이걸 다 암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숙박 부분에 실이 어떤 부분이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될 겁니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 첫 번째, 관리 부분과 관련된 거, 관리 부분. 이 관리 부분이 보통, 관리와 적객의 신경계죠. 관리분이, 우리 이제 보통 직원으로부터는 관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손님을 맞아야 되죠. 적객이 보통, 이 신경계로서, 신경계가 될 수밖에 없죠. 관리분이 이 신경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보통 어디에 설치하는 거, 입구는 보통 그래서 1층에 위치하죠. 입구가 보통 1층에다 다 배치했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위치하게 됐습니다. 입구는 1층에 위치를 보통 우리가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프론트 오피스 딱 가면 이제 들어가서, 프론트 오피스 가가지고 이제 방 예약하고 해야 되니까, 딱 들어가시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지배인실이나 사무실하고 이런 거 쭉 같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관리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공용 부분은 많죠. 공용 부분은 굉장히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현관, 홀, 로비, 라운지, 식당, 연회장, 오락실, 바, 커피숍도 있을 거예요. 다실 같은데, 무도장, 독서실 안에 하여튼 이발, 미용실, 엘리베이터, 계단, 하여튼 많죠. 이런 프론트 카운터도 있고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다 하기가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숙박 부분과 관리 부분의 내용을 좀 알고 접근하시면 공용 부분 나머지 카운트 되니까. 그런데 보통
자, 이 공용 부분이 호텔 건물의 뭐 전체의 매개적인 역할을 하는 게 이 공용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매개적 역할을 이 부분에서 합니다. 뭐 어디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이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이 공용 부분은 뭐 시를 한번 그 1번에 대해서 한번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번에 이제 3번 이 숙박 부분 이건 정확히 해 놓으십시오. 숙박 부분. 예, 뭐 아파트는 이제 호텔은 이 숙박 부분이 기본이 될 수밖에 없죠. 숙박 부분. 그래서 이 숙박 부분이 사실 가장 중요하죠. 얘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숙박 부분이 가장 중요 부분이 이 숙박 부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 외관 형태의 결정적인 요인이 바로 이 숙박 부분이죠. 건물의 호텔의 외관의 이 형태의 결정 요인입니다. 숙박 부분이 결정 요인이 된다고 보시면 됩네. 외관 형태 이 결정 요인입니다. 결정 요인이 숙박 부분이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객실하고 보이실이나 메이트실, 린넨실, 트렁크룸 이런 것들이 이 숙박 부분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기억을 꼭 해두시고요. 봐두시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설비 부분에는 뭐 보일러실이나 기계실, 뭐 세탁실 이런 부수 이런 창고 이런 것들이 설비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주의할 건 계단 이런 것은 설비 부분 아닙니다. 공용 부분이고요. 그래서 설비 부분에는 뭐 보일러실이나 기계실, 뭐 세탁실과 관련된 거, 여기 부수 창고 이런 것들이 설비 부분에 해당되죠. 그래서 간략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관련된 뭐 창고 같은 거 그런 것이 설비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실, 뭐 상점이나 창고, 임대 사무실 같은 경우, 뭐 클럽실 이런 것들이 대실에 해당이 되고요. 대실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각실 면적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 암기를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실 면적은 그 리조트 호텔하고 뭐 시티 호텔하고 그다음 시티 호텔 중에는 아파트먼트 호텔은 별도로 이제 빼가지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우리가 봐두실 때 1실당 연면적, 한 실당 연면적에 대해서 리조트 호텔은 60에서 91 정도 되고요. 그 다음 시티 호텔은 28에서 50, 그리고 아파트먼트 호텔이 70에서 100, 좀 크죠, 아파트먼트 호텔이. 그리고 숙박 관계 부분에 대한 연면적 비율은, 자, 아까 리조트 호텔하고 뭐 시티 호텔 평균을 해놨네요. 그래서 아까 숙박비 부분의 연면적 대한비는 제가 아까 정리해 드린 걸로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아까 커미시 호텔하고 따로 해드렸었죠. 커미시 호텔과 그다음에 리조트 호텔 그리고 레지던트 호텔, 아파트먼트 호텔에 대해서 포로떼지 가르쳐 준 걸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퍼블릭 스페이스에 대한 연면적 비율비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래서 리조트 호텔이 대략 22에서 38%, 시티 호텔이 11에서 30%, 그다음에 퍼블릭 스페이스는 공용 부분이죠. 퍼블릭 스페이스. 그래서 시티 호텔은 숙박비 쪽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이거는 퍼블릭 스페이스는 적어지겠죠. 그리고 아파트먼트에 35에서 58%. 그리고 관리 관계 부분이 연면적이 된 관리 부분은 자 그래서 그 리조트들이 대략 7에서 9 정도 된다는 그 수치 개념 정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선계획적인 측면, 동선계획. 자, 이 동선계획에서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저 부분을, 정확히 알아두실, 동선에서는 동선계획 시, 이 고려사항에 대해서, 자, 우리가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객 동선하고 이 서비스 동선은 교차해서는 안 됩니다.
이 고객 동선하고 이 서비스 동선, 이 두 가지는 자, 교차해서는 안 됩니다. 이 두 개가 교차하지 않도록 우리가 동선 계획을 우리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객 동선은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고객 동선이죠. 고객 동선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숙박객이 올 수 있겠죠. 숙박객이 오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2층이나 이런 데 연회장들이 많다니까 연회객도 있을 수 있죠. 고객도 있을 거고, 이런 연회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위한 동선이 고객 동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동선은 일반적으로 종업원들, 이 사람들은 종업원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식품이라든지 물품 이런 거 쓰레기 있죠. 식품이나 이런 물품이라든지 아니면 쓰레기 관련된 거 이런 부분이 서비스 동선이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교차해서는 안 된다. 고객 동선과 서비스 동선은 교차하지 않도록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숙박 고객하고 그러면 이 사람하고 만났어요. 예, 만나게 되면 연애 고객이 쟤들 어디서 나온다 이렇게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또 혼자 또 나오면 관계없는데 또 모령의 여인 남자하고 같이 나오면 또 문제되죠. 그래서 이 숙박 고객하고 연애 고객하고는 여러분들 이걸 별도로 이 출입구는 분리하는 게 좋습니다. 따로따로. 그래서 이거는 출입구 분리 쪽으로 가져야 됩니다. 분리 쪽으로 가주시고, 그래서 고객 동선과 교차해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고객 동선 당연히 명료해야 되겠죠. 간단해야 됩니다. 고객 동선은 명료해야 됩니다. 간단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이제 처리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보통 이 숙박 고객이 바로 가면 안 되죠. 그러면 보통 호텔에는 보면 냉장고에 꽉 채워놨습니다. 양주부터 해가지고 각종 맥주, 음료부터 해가지고 먹을 거를 잔뜩 채워놨는데 잔뜩 먹고 아니면 가방에 넣어가지고 바로 가면 안 되죠. 그래서 이 프런트를 통하지 않고 주차장으로 직접 가도록 하면 안 돼. 항상 프런트를 통해서 주차장으로 가도록 동선으로 우리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직접 주차장으로 가는 이 숙박 고객이 직접 주차장으로 가면 안 돼. 이 숙박 고객이 특히 또 저런 분들이 많죠. 또 기념으로 뭘 가지고 가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이 주차장으로 직접 이렇게 가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주차장으로. 그래서 항상 뭘 통해서 가도록 한다. 바로 이 프런트를 통해서, 그러면 이 고객은 이 프런트를 통해서 가도록, 프런트를 통해서 주차장으로 가도록 이런 형태로 설계를 해 주시는 것이 기본입니다. 자, 그리고 종업원 출구하고 물품 반입구는 한개소로 해서 관리상 효율. 그래서 요거는 같이 해줘도 된다. 종업원. 그래서 종업원 이 출입구적인 측면하고 요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 이 물품. 그래서 아까 숙박 고객과 연애 고객은 출구를 분리해 주라 했고요. 그 다음에 종업원 출입구하고, 그 다음에 이 물품 반입구 있죠? 물품과 관련된 이 반출입구는, 반출입구. 요거는 우리가 한 개소로 집약시켜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따로 분리하지만 애들은 같이 처리해 주는 것을 기본으로 잡고 있습니다.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고객용과 서비스 엘리베이터는 어떻게 보통 엘리베이터는 기본적으로 이제 집중 배치로 가져야 되죠. 엘리베이터는 집중 배치 형태로 처리해 주는 것이 기본입니다. 기본.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우리 계획대 엘리베이터는 기본적으로 집중 배치 형태로 우리가 배우셨죠. 그래서
거의 같이 우리가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세부 계획적인 측면에서는 자, 그래서 첫 번째 현관, 홀, 로비, 라운지, 그건 퍼블릭 스페이스네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공용 부분이 되겠죠. 공용 부분적인 측면이 되는데, 그럼 요거는 먼저 현관 해놨죠. 거기 최초로 정착하는 장소가 로비로 연속해서 부분이 이제 이 현관이 되는데, 현관은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에너지 절약을 해서 겨울철 이런 문제를 위해서 보통 해전문 보통 설치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로비적인 측면에서 보통 객동선의 중심이 바로 되는데, 숙박이든 식사든 사교를 위해서 이 로비가 활용되는데, 이 로비가 보통 퍼블릭 스페이스 공용 부분의 보통 중심이죠. 중심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로비적인 측면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휴식도 할 수 있고 면회나 다마라든지 이런 독서의 다목적 공간으로 우리가 활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측면에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에서, 이제 객실적인 측면, 객실. 객실에서. 자, 이 객실과 관련돼서는, 자, 일단 객실은 소음이라든지 한기, 피난에 유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보통, 1초 채광은 그렇게 고려 안 해도 되죠. 일반 저런 호텔이 아닌 이상, 리조트 호텔 형태가 아닌 이상 기본적인 것은 시티 호텔들은 이런 1조 채광은 고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소음이 심해서 안 되죠. 소음으로부터 좀 줄여주고, 그 다음에 한기는 원활히 돼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피난에 이제 유리해야 됩니다. 이제 고층화되다 보니까 도심지 아파트들은, 도심지 호텔들은, 그래서 이 고층화되다 보니까 피난에 유의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크기는 보통 객실이 차지하는 비율은 호텔 전체 면적의 대략 60에서 85% 정도로 우리가 봐주고 있습니다. 거기 봐두시고.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이제 크기는 보시면 1인용이냐 2인용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죠. 폭과 길이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히 그거 폭 한 비교 좀 해두십시오. 1인용은 2에서 3.6m 정도로 하고, 깊이가 깊게 설계하죠. 3에서 6m하고, 그 다음에 2인용은 폭이 4.5에서 6m면서 깊이가 5에서 6.5m 정도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 객실 수는 보통 이제 여기 보통 이거에 의해서 보통 객실 수가 결정이 되죠. 객실 수에 영향을 주는 것은 보통 이 기준층 면적이나 이 객실 수는 보통 이 기준층 면적이나 기둥 간격의 구조적인 문제죠. 기둥 간격에 이 구조적 문제가 영향을 많이 줍니다. 구조적 문제가 이 객실 수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기준층 면적. 그러면 사실 이 기준층이 많아야지 객실이 많아지는 거죠. 동일한 평면이 연속되는 게 기준층 아닙니까? 그러면 호텔 보통 객이 보통 거기 객실 부분이 있는 것이 기준층이라 보면 되죠. 그래서 이 기준층 면적이나 이 기둥 간격의 이 구조적 문제로 이 객실 수가 거의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객실의 형에서 간략히 보실 것이 거기 단위 폭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단위 폭과 폭에서는 채실, 욕실 폭에다가 그 다음에 객실 출입구 그리고 반층 깊이에서 한 대략 4.5m 정도로 봐고 있고요. 그러면 요걸 이제 설계할 때 거기에서 이제 그림에서 보다시피 여기 이제 출구로 들어갔을 때 지금 이제 여기 이제 보통 이렇게 해서 여기 화장실 욕실 두고 있죠. 이랬을 때 여기에서 요거 폭에 대해서 A에 대해서 자, 이 길이의 B를 요걸 B로 봤을 때 요걸 A로 보고 요걸 B로 봤을 때 그래서 A분의 B는 자, 대략 요 정도 처리를 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0.8에서
1.6 사이로 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평면 결정 조건은 침대 위치나 욕실, 화장실 위치에서 이 평면 결정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청구는 뭐 2.9에서 한 3.3으로, 정도로 우리가 설계해 주시면 되고, 기둥 간격은 두 개의 객실이, 자, 보통 기둥의 최소 간격으로 우리가 봐줍니다. 그래서, 기둥 간격 구조적 문제에 따라서 객실 수가 틀려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두 개의 객실이 보통 기둥이죠? 최소 간격으로 봐줍니다. 그럼 두 개 들어갈 정도로 기둥 간격을 설계한다는 겁니다. 그 개념 간단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프런트 오피스하고 지배인실이나 클로크룸에 대해서 우리가 다뤄놨습니다. 그거는 뭐 간단히 한번 읽어만 두십시오. 프런트 오피스 업무하고 지배인실하고 클로크룸에 대해서 요거는 혹시 클로크룸 간단히 한번 봐두시고 기중품이나 외투 등을 맡겨놓는 것이 바로 클로크룸이 됩니다. 자, 그리고 넘겨보시면 이제 객실청의 이제 서비스 코어 여기 네 번째로 보면 객실청의 이 서비스 코어에 대해서 다뤄놓고 있습니다. 서비스 코어. 그래서 객실청의 서비스 코어는 보이시록 트렁크로 린넨실이 있는데 여기서 일반적으로 이 린넨실에 대해서 자 우리가 서비스 코어 중에서는 린넨실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두십시오. 뭐 다른 거는 여러분들 알 수 있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이 린넨실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린넨실은 보통 여러분들 이것을 린넨실이라고 하죠. 그러면 여러분들 보통 들어갔을 때 뭐 호텔도 딱 기준이 있죠. 한 방에 한 객실에 몇 명 들어가라 이 기준이 있죠. 그러면 이제 추가로 하면 여기에 뭐다 추가적인 이제 돈을 더 받으면서 예비 친구 같은 걸 주겠죠. 그러면 이 린넨실은 이런 예비 친구라든지 그러면 이불하고 베개하고 이런 거 쿠션 같은 거 갖다 주죠. 예비 친구나 아니면 거기에는 뭐 세탁물이라든지 의류 수납하는 거 있죠. 예비 친구나 이런 세탁물 아니면 뭐 이런 분들 의류 같은 거 이런 거 수납을 하는 실이 바로 린넨실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개념을 좀 정확히 한번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 뭐 부수적으로 덤웨이트 해놨죠. 자, 화물이나 요리 같은 서류 등 수직으로 운반하는 장치를 덤웨이트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식당 같은 데도 많이 쓰죠. 밑에서 식당이 굉장히 컸어요. 몇 개 층을 이렇게 쓰고 있으면, 그러니까 주방에서 요리를 해가지고, 이제 이거 덤웨이트를 타고 딱 올라오면 보통 그걸로 많이 사용된 게 덤웨이트죠. 그래서 간략히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식당에서는 우리가 조금 정리하실 것이 뭐 저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리합시다. 식당 부분은 식당 부분은 아직 출제는 잘 안 됐지만 식당도 한번 나올 수 있죠. 식당에서는 아마 포인트가 될 것이 이런 부분이 포인트가 안 되겠나 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2번 하고요. 2번에 자 그래서 커미셜 호텔은 다른 호텔에 비해서 2분의 1 면적으로도 충분합니다. 커미셜은. 그래서 이 커미셜은 도심지 상업지역에 건축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 커미셜은 일반 여행자 기주로 했기 때문에 요거는 다른 호텔에 비해서 2분의 1 면적 정도. 그래서 커미셜 호텔이 얘가 식당 면적은 적다는 겁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 그래서 서비스 면적은 최대한 줄여들면서 일반적으로 숙박부 면적을 넓혀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커미셜 호텔의 경우는 다른 호텔에 비해서 2분의 1 면적만 다른 호텔에 비해서 2분의 1 면적만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식당 면적은 보통 3.3인에서 2.5인 정도로 보통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5번에 대해서 자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숙박객과 외래객의 자 거기에 필요한 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외래부도 들어올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숙박객하고 그 다음에 외래계. 자, 여기서 편리하도록 출입구는 별도로 설치해야 됩니다. 출입구는 별도로 우리가 설치해 주는 것을 기본으로 잡고 있습니다.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그런 부분 위주로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비관계 간략히 한번 봐두십시오. 설비관계. 그래서 이 설비관계에서는 온도는 대략 15도에서 20도씨 정도로 적당히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습도는 대략 40에서 60% 사이 정도로 해주고요. 근데 보통 객실 온도는 한 20도씨, 그리고 로비는 17도씨, 그리고 식당은 18도씨, 연회장이 21도씨, 욕실이 가장 높습니다. 22도씨. 그래서 온도는 한번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온도가 순수를 혹시 낼 수가 있습니다. 뭐 난이도 조절하겠습니다. 이런 거 장난쳐야 되니까. 그래서 욕실 온도가 제일 높습니다. 그 다음에 연회장, 그리고 객실, 그리고 식당, 그 다음에 로비 순서입니다. 그래서 그 온도를 한번 구분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위주로 해서 자, 이 호텔은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은 병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